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이 도입하려는 최고 성능의 합동 이동표적 감시 통제기 도입 사업입니다. 한미연합군의 공군이 북한 도발에 대처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면 한미연합 공군기는 후방에 배치된 미군의 E-8 조인트 스타즈의 지휘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상 표적을 타격하게 되며 한국 공군의 RQ-4 글로버호크가 이를 백업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방사포를 초전에 파괴함으로써 한국 영토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데 공군은 1주에서 2주, 육군은 3개월이나 걸리고 그 사이 막대한 인명피해 등 한국에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시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북한 영토를 전부 감시하여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북한군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미군의 E-8 조인트 스타즈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E-8은 미 공군도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항상 한반도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급작스러운 도발에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작년에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도입사업, 줄여서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의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사업과 어떠한 기종을 도입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 중인 RQ-4 글로버호크의 탐지거리는 성능이 개량되었음에도 약 200km 정도의 탐지거리에 불과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7년 E-8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E-8의 기반 기체인 보잉 707의 노후화가 심각해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E-8을 대처하고자 E-8 조인트 스타트 리캡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미국이 새롭게 개발한 기체를 노리고 있던 한국은 갑작스러운 미국의 개발 취소로 낙담하는 듯 보였지만 다행히도 E-8 대체 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E-8 조인트 스타즈의 대체 기종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국방기술 품질원은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도입 연구 결과 기술적 리스크 없이 한국이 원하는 성능의 기체를 고정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국방부는 2019년, 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도입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이번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2023년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1호를 인도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2조 원을 투입해 총 4대의 합동 이동표적 감시 통제기 도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세계 여러 방산업체들에게 기술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보잉, BAE 시스템즈, 이스라엘의 IAI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수많은 기종을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요구사항인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500에서 700km 수준의 탐지 능력과 늦어도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한국에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종은 크게 3개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 노스롭 그루먼사의 여객기 개조형 모델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사는 미국의 E-8 조인트 스타즈를 개발한 회사로 가장 오랜 경험과 증명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RQ-4 글로버호크나 대형 여객기의 MP-RTIP 사업을 통해 개발된 A4형 지상 감시 레이더 장착형을 한국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P-RTIP 사업이란 미 공군이 2003년부터 보잉 767 기반의 E-8, E-3 조기 경보기, EC-135 전자정보 수집기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개발비가 폭증함에 따라 철수한 사업으로, 이때 노스롭 그루먼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MP-RTIP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노스롭 그루먼은 보잉 737 등 비즈니스 여객기를 개조하고 여기 MP-RTIP 기술을 적용한 500에서 700km의 탐지거리에 새로운 레이더를 개발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잉사의 P-8A 포세이돈 기반의 모델입니다. 보잉사는 한국 해군이 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P-8A 해상 초계기와 동일한 기체인 보잉 737-700 기반의 변형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잉사가 한국에 제안하는 모델은 복잡한 개조 개발 요소를 줄이고자 P-8A 포세이돈에 탑재된 해상 감시용 AN, API-10, ISAR 레이더와 소나 등 대잠전 장비를 모두 걷어내고
미국의 E8 조인트 스타즈의 APY-7 레이더와 동급인 500km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시온사의 AN/APS-154 AAS 레이더를 장착하고 한국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보강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제안은 이미 신뢰성이 증명된 하드웨어를 사용하므로 개조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고 AN/APS-154 AAS는 미 해군의 P-8A 블록3 정찰기에도 적용된 레이더이기 때문에 향후 미 해군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세계와 한국 해군도 도입하는 P-8A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체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이시온사와 대한항공의 ISTAR-K입니다. 레이시온사는 앞서 언급한 미 공군의 조인트 스타즈 리캡 사업을 위해 개발 중이던 스카이넷 레이더의 한국형 모델인 HISAR-500 레이더를 대형 제트 여객기에 탑재한 ISTAR-K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카이넷 레이더는 P-8A 블록3 모델에 장착된 AN/APS-154 AAS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축소시키고 성능을 더 개량시킨 모델로 미국의 E8의 APS-7 레이더보다 향상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사는 한국의 대한항공과 협력해 ISTAR-K, 즉 끝에 K를 붙인 한국형 모델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사실 레이시온사 독자적인 기술력으로도 이번 사업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지만 한국 업체와 공동으로 제안함으로써 이번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려는 전략적 판단에 대한항공과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선 대한항공이 공동개발을 통해 얻은 정비 기술로 한국형 조인트 스타트의 정비를 맡게 되면 가동률이 향상되고 운영 유지가 보다 간편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레이시온사와 대한항공이 한국형 조인트 스타트 사업의 성공 열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의 조인트 스타즈 리캡 프로그램 덕분에 큰 기술적 리스크 없이 미국의 E8과 대등한 성능의 기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업에 비용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참여사들은 비용을 높게 부를 수는 있으나 5개의 업체가 뛰어드는 사업이라 비용 절감의 소구점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번 사업의 사업자를 올해 말쯤 선정하게 된다면 2025년도에는 세계 최강급의 합동 이동표적 감시 통제기를 도입해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